결론 2024년에 아이폰 8 플러스 써도 상관없다. 아니야. 안녕하세요. 앱땡인디즈 성진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아이폰 8 플러스 골드 모델입니다. 네, 일단 사람들이 제가 이걸 산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더라고요. 일단 제가 산 이유는 카메라 때문인데요. 제가 아이폰 7 미개봉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열받아서 사게 된 건데, 일단은 카메라가 광각 초광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f1.8, f2.2 렌즈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모델 최초로 인물 사진 모드가 됩니다. 이게 아이폰 10은 전면과 후면이 둘 다 되지만 얘는 후면만 인물 사진이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아이폰 구형 모델들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같이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때 디자인이 최강이라고 생각을 했고 완성도가 제일 높았던 제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긱벤치와 3D 벤치마크 점수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4년 전 플래그십과 비슷한 성능을 발휘한다. 3D 마크와 긱벤치 점수를 보셨나요? 보시다시피 싱글코어는 922점입니다. 1000점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성능인데요. 이게 플래그십으로 보자면 경쟁사인 삼성의 갤럭시 S20, 물론 얘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나왔죠. 걔와 싱글코어 점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멀티코어 점수가 약간은 떨어지죠. 그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17년에 나온 핸드폰들 치고는 제일 좋을 거예요, 성능이. 왜냐면 뉴럴코어가 처음으로 탑재가 됐죠, 2코어짜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애들보다 당연히 빠르고, 그리고 연산도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도 훨씬 더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3D 마크 점수랑 이제 긱벤치를 보신 다음 이제는 인터넷 구동 속도인데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생각외로 빠르게 들어가집니다. 와이파이가 있었을 때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로 보기, 이게 생각외로 되게 빨라요. 지금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보이시다시피 세로 보기가 되게 빠릅니다. 되게 빠르게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를 치시면 여기 세 번째로 나옵니다. 생각외로 와이파이 속도 되게 빠르고 기본적인 속도들이 대부분 빠르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SE 1세대를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건데, 물론 SE 1세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8 플러스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SE 1세대가 좀 작아서 답답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태핑형 베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큽니다. 지금부터 아이폰 SE 1세대와 다른 점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폼팩터인데요. 아이폰 SE 1세대는 아이폰 5S를 기본으로 하는 폼팩터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폰 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별명이 있죠. 아이폰 6SSS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시피 아이폰 6 때부터 고스란히 사고를 그린 폼팩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 와서는 정말 참 좋았어요. 워낙 아이폰 6랑 6S가 조금 힘 현상이 있었죠. 하지만 얘 같은 경우에도 있긴 있어요. 진짜 힘 좋은 사람이 하면 당연히 부러지겠지 얘도.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알루미늄 경도가 세졌고, 그리고 또 이제는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7과 6S, 6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었지만 이 아이폰 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최신의 폼팩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같은 폼팩터라도 그나마 최신의 기술을 많이 넣은 핸드폰이죠. 하지만 아이폰 SE 3세대 또 경쟁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이폰 SE 3 또 아이폰 6 그리고 아이폰 8 이 비슷한 폼팩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SE 같은 경우에도 옛날 아이폰 화질은 안 나와요. 그게 이 아이폰 카메라들이 이 칩셋을 바탕으로 연산을 때립니다. 이게 기본적인 카메라와 다르기 때문에 아이폰 SE3는 솔직히 말하면 옛날 아이폰 사진의 감성이 조금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SE 1세대와의 비교입니다. 아이폰 SE 1세대에 비해서 충분히 베젤은 정말로 넓어요. 그리고 아이폰 8과 아이폰 8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폼팩터가 바뀌었죠. 아까 말했다시피 아이폰 SE 1세대를 기반으로 하는 폼팩터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 아이폰 6 그나마 최신
폼팩터인데요. 약간 단점이라고 한다면 걔에 비해서 좀 배질이 좀 더 눈에 띄어요. 그런 게 단점이고, 기본적인 성능은 S1세대 같은 경우에는 좀 버벅임이 좀 많아요. 제가 봐도 그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 카메라가 아까 말했다시피 초광각, 광각이 들어가 있는 렌즈다 보니까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물 사진 모드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감성적이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사진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야간에도 충분히 화질이 좋아졌으니까요. 한번 써보시길 바래요. 마무리로 2024년에 아이폰 8 플러스 사용 가능할까? 저는 사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배터리 타임 같은 경우에도 5시간 반을 충분히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카메라는 충분히 좋아요. 제가 결과물을 2장밖에 못 건졌긴 했는데요. 충분히 인물 사진 모드나 이런 것도 워낙 좋았고, 그리고 프로세서 자체가 워낙 그 당시에도 좋았고, 몇 년 뒤에 나온 핸드폰들보다도 충분히 좋다 보니까 충분히 사진으로도 예쁜 아이폰 감성을 다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이 크다 보니까 일단 타이핑도 편해요. 이 SE는 워낙 작다 보니까 이 터치감이 별로라기보다는 저같이 손가락 두꺼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잘 못 썼죠. 왜냐면은 너무 작아요. 키보드 타이핑이.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SE 1세대 좀 쓰는데 불편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SE 1세대보다는 훨씬 더 매력있는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배터리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카메라는 진짜 SE 1세대에 비해서 조금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SE 1세대는 어두운 쪽에만 가면은 아무리 조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피사체가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SE 1세대에 비해서도 2024년에 충분히 쓸만한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 160명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160명이 됐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은 저는 언제나 댓글을 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재방문 시청자분들 제발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제발. 지금 재방문 시청자분들이 한 680명이 넘어요. 그분들만 해주셔도 일단 구독자 500명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 시간만 맞추면 저도 이제는 수익 창출이 가능해지는데요. 제가 수익 창출이 되기 전일지 몰라도 올 연말에 이벤트를 열 거니까요. 구독자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치킨 10마리를 할지 지금 아니면은 무선 이어폰, 에어팟이든 갤럭시 버즈든 한 대를 일단 이벤트로 낼 거니까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발. 제가 수익 창출이 된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벌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자기기를 사는 돈을 제 사비로 어차피 내잖아요. 그것까지는 딱히 안 바래요. 일단 지금은 수익만 나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것 같고요. 수익이 나오면 제가 이제 이벤트 같은 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앱등이었습니다.